일단 네. 미국 시장도 지금 뭐 파월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네. 이게 막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밤에 뭐 생각했던 뭐 GDP 확정치 나오면서 좀 우려스럽기도 했었는데 어제 또 미국 시장도 뭐 강한 변동성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 시장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원래 마이너스 1점, 예상치가 마이너스 직전에 공개됐던 잠정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6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2개분기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침체 거의 들어왔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그죠? 침체의 흐름을 먼저 보여줬고요. 오히려 이거 뭐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사실 호재를 찾아볼 수 있는 증시가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 사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개별 약간 테마주성의 종목들만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일부 섹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증시에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뭔가 기존의 주가 하락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재료 또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침체에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으로 사실 기대했었죠. 그게 내년 정도 올 거다. 역시 예상은 쉽게 맞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빨리 움직이거나 더 늦게 움직이거나 시장의 투자자들이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예상이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또 느끼고요.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뭐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밀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공포 탐욕 지수 봐도 뭐 그대로 어저께가 26이었는데 25 정도니까 계속 공포 구간에 있어서 뭐 사실 뭐 지금 공포 구간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사실 중국은 요즘에 생각보다 좋긴 합니다만 미국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GDP 비중에서 제가 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물가가 비싸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좀 그나마 희망회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 경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소비가 줄면 자연스럽게 인플레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아마 바뀌지 못할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악은 통과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금 어차피 계속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악재는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만 남으면 또 기회는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 또는 조금이라도 계좌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 미국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심이 그렇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불안정스럽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자, 어제 악재가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이로 인해서 주도주가 분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이제 악재가 나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조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 이제 조금 이제 지연 뭐 이제 그런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LG 화학도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장비들이 다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느낀 뭐였냐면 대형주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깨는구나. 사실 최근에 신용잔고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신용잔고에서 비중이 좀 약간 최근 1, 2년 동안의 흐름은 대형주 신용잔고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요거를 말씀 안 드렸었는데 어제 보면 이제 18조가 깨졌습니다. 18조가 깨졌고요. 이게 보면 이게 보이려나요? 예, 이게 보시면 이제 17조 7천억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가증권이 9조 5천, 코스닥이 8조 1천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면 사실 21조 중반에서 이 정도 한 4조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기간은 일단 꽤 많이 빠졌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이제 신용잔고 이게 어제 거래된 거가 나온다고 하면 17조 초반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고통스럽겠지만 버티시는 구간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이 이슈는 조금 저는 기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계속 공장 증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뭔가 이제 그러면 증설하면 실적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런 걸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연기되면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기타 다른 2차전지 소재 장비들이 그동안 지금 주가를 설명해왔던 향후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시나리오가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수정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은 그 이제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에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대차 이슈는 조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제 어제 독일 검찰이 현대차, 기아차 이제 독일 8개 본분가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슈로 떨어졌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검찰의 압수수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대부분 매수 기회였습니다. 대부분 매수 기회였는데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하필 독일이 현대차를 때렸을까? 왜 하필 지금 음모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도 사실 뭐 클린 디젤 이 이슈로 글로벌하게 되게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0% 계속 넘어가려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독일이 때렸을까? 독일 3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잘하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조사한 게 뭐 디젤과 관련된 디젤 조작과 관련된 기사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실 이제 뭐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 안 판다라고 유럽 집행위에서 이제 결정도 났고 앞으로 전기차 가속화해야 될 텐데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포드나 그다음에 폭스바겐하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클린 디젤 이슈보다 조금 한참 뒤에 나온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많이 벌었던 거고 뭐 앞으로 나올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성장 동력은 친환경 차량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아래 꼬리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그 독일 압수수색과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의 코멘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다들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 그 쉬운 부분이 아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통상 이 정도면 이런 이슈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이런 간단한 코멘트라도 나올 건데 지금 그런 코멘트가 좀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전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기회를 잘만 살린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들고요. 그리고 어제 기술적으로도 어제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음봉의 대량 거래이긴 합니다만 약간 성격이 다른 대량 거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그 검찰 이슈 나왔으니까 지금 투자 심리도 워낙에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다 집어 던졌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또는 팔 명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집어 던질 수 있는 저쪽에 신용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많이 줄었겠죠. 네, 한번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제 대량 거래 이런 신호들은 어쨌든 좋은 뭐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위에 물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고요. 외국인들이 현대차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지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와야 아마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부터 올라갈 텐데 일단 어제 하나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기간 조정이 더 늘어질 거를 조금 가격 조정이나 거래량들로 해소한 느낌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 살펴봐야 될 이슈. 근데 제가 또는 지금 현재 기사로만 저도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기사가 추가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정도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정도의 한정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 또는 다음 시장이 턴할 때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림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오늘 계속적으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또 추가적인 분명 뉴스 나올 거거든요. 리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요런 이제 어제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뭐 어차피 대형주들은 어제 다 힘들었었고, 이 와중에 올라가는 섹터들이 지금 명확히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후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한국카본이나 한국카본 또는 성광밴드, 이제 조선 기자재죠, 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조정이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성광밴드 9,000원까지 떨어지면 산다고 했는데 9,000 한 200원 요 정도 넘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우스갯소리로 성광밴드를 9,000원에 살려고 했던 욕심에 대해서 반성한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 기자재들이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일부 테마주 말고 그나마 실적과 스토리를 겸비한 종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여기는 없네요. 봤는데 뭐 계속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미 기자재들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나 여전히 별로 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 뭔가 추세에 깨는 듯한 느낌, 다른 대형주와 다른 모습이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제가 다코스로 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먼저 선제종들이 먼저 나왔고 기자재들이 먼저 치고 가고 있다라는 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들 보시면 이제 이거가 27일 날, 사실 어제도 마지막에 태양광 에너지 하나솔루션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리포트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 이 리포트에서는 태양광 시장 풍력, 수소, 원전 이런 이슈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정도만 지금 약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려 속에서도 20% 가까운 그린 에너지 시장 성장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죠. 뭐 지금 특히나 유럽이 계속 급하게 전기차 생산에 대한 것도 엄청 강화하고 있고, 지금 2022년 2월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데 이제 5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어차피 인류의 생존 패러다임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재생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사실 이 이슈가 과거에 없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올해로 들어오면서 전쟁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그 다음에 각국 정부들의 추진들이 같이 겹치면서 좀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긴 했으나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올랐죠. 과연 신규 매수가 적합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점에 물릴까 봐.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OCI나 현대에너지솔루션들을 보면 일단은 어제 같은 날 강했던 거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처럼 그동안 단기적으로는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날, 지금 주도주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조선주들이 좀 밀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가 우리가 계속 리밸런싱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이렇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밀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숫자는 보여주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밀렸던 이슈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매하기는 더 좋죠. 지금 이런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눌러주는,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 올라올 때 지금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을 그때 매매를 하는 거죠.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쳐내고 그때 눌려있을 이런 종목으로 바꾸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CI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들은 보면 새로운, 이것도 현대엔솔이라고 하죠. 에너지솔루션. 다른 업종은 좀 다릅니다. 태양광 쪽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조정이 좀 일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다른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약간 새로 주도주로, 이게
단순한 테마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사실 재생에너지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띄었었거든요. 일단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과들, 숫자들을 보면 올해부터는 뭔가 숫자들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아직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OCI나 다른 종목에 비하면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의 절반은 우리 기초화학, 가성소다 같은 이제 기초화학 분야고, 두 번째는 이제 절반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인데 지금 화학 업종은 사실 업황은 최악이에요. 유가 기름 관련 산업이 정제 마진 때문에 가장 좋은 것처럼 유가를 원료로 쓰는 화학 업체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이런 쪽은 지금 화학 부분은 가장 최악의 업황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둔화 꺾이고 유가가 언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분명히 꺾이겠죠. 사이클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이클이 있어서 꺾여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화학 업종들은 업황 최악일 때 투자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도 화학 업종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좀 해당이 되는데, 하나솔루션이나 다른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랑 흐름은 완전히 다른 거는 태양광 진짜 많이 빠졌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종목이랑은 이제 완전히 흐름이 다른 거는 하나솔루션, 다른 거는 태양광 쪽이라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 투자, 저는 이제 뭐 시장이 어렵든 안 좋든 뭐 배당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성장주 투자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 하나솔루션의 그 리포트들을 쭉 보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적자지만 이게 또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변수는 여전히 있지만, 올해는 어쨌든 각국의 정부들이 태양광을 밀어주고 하는 이제 좀 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하는 시기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을 보고 투자를 해도 되고, 하반기부터는 유가 상승분이 이제 주가에 더 이상 반영하지 않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게 지금 사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미국 전체 시장에서 그나마 호재라고 하면 많이 떨어진 게 호재예요. 네,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았다는 거. 거기에 그나마 호재라면 호재인데, 그런 점에서 화학 업황, 그 다음에 태양광 업황, 그 화학 업황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 그런 약간 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태양광은 이제 최악을 통과해서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런 쪽에서 하나솔루션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바닥을 통과하려고 하는 대량 거래량도 바닥에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주도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충분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이것도 그 돈 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요. 네. 잃은 기억을 가지신 분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까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테마주로 올랐다가 또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게 사실 지난 과거에 계속 반복이 되어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은 좀 다르다. 일단 맞습니다. 시장이 커졌다. 네. 매출이 네. 발생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새로운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잘 판단해 봐야겠네요. 네, 지금 올해 영업이익도 그렇게 엄청 폭발적으로 늘진 않는데요. 내년이 폭발적으로 듭니다. 내년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기에는, 또는 우리가 흔히 계속 나오는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다른 대형주를 매도해서 내가 팔고 싶은 대형주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종목을 매도해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하나솔루션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태양광, 이제 3세대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뭐 찐시황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이 이제 벌써 6월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은 은근히 은근이라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반기 리밸런싱, 월간 리밸런싱. 5월 말에도 그랬거든요. 오늘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혹시나 조금 종목이 오늘 뭐 막판에 올라가거나 동시효과에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매도하는 관점으로, 한번 매도했다 다시 사는 관점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7월달, 이건 KF투자증권의 7월 월간 전략인데,
뭐 결들은 다 비슷합니다. 현재 주식은 바닥을 찾는 과정이고 코스피 이익 전망도 여전히 뭐 긍정적이지 않고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좋은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뉴스들은 없는 상태인데 예상 밴드도 뭐 2250에서 2520포인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보면 나도 그 정도는 제시하겠다는 말씀하실 텐데 어쨌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7월 달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75bp를 해버리면 지금 1.5로 같은데 이제 역전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한 줄 보면 3분기부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에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본 유출이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사실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면 이거는 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봅시다. 네, 여기죠.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에 따른 금리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보다 낮을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지만 이것보다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한국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싸냐 비싸냐 앞으로 한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외국인들의 투자 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빠진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한국 주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도 아마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6월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요인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살다가 점점 더 그렇습니다. 힘들었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버티고 살아남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나마 좀 이거 위로 섞인 뉴스를 하나 공유를 드리면 상반기 이거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봤던 기사인데요. 상반기 투자 성적인데 기관, 외국의 동학개미, 서학개미 순이었다라는 건데요. 평균 개인 투자자분들은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5% 정도. 근데 서학개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TQQQ 예, 3배 추종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3배짜리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과가 좀 별로 진짜 좋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올해는 뭐 10% 이상 손실을 받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뭐 어제 이번 주 초에 돌았던 뭐 전 세계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한 투자자분들도 다 10% 이상 또는 한 30%, 40% 투자자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구간이니까 대신에 기관이나 이런 유명한 투자자분들의 차이점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예, 살아남고 좋은 기업을 계속 오래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기 들고 항복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게 좀 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